자, 이번 시간에는 크레이트 리액트 앱을 사용해서 한번 리액트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템프 폴더에다가 데모 예제 만들 건데요. 제 강의에서 템프 폴더에다 데모 예제 만드는 거는 소스를 만들고 버릴 용도로, 그냥 설명할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크레이트 리액트 앱을 사용해서 리액트 대시 메모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죠? 여기 보니까 리액트, 리액트 돔, 리액트 스크립트, CRA 템플릿 등등등이 설치가 되고요. 패키지 설치하는데 좀 시간이 걸린다라고 나오네요. 즉 기본적으로 프로젝트 소스 만들고 노드 모듈까지 설치하는 작업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설치 완료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액트 메모 이름으로 프로젝트 만들었고요. 현재 프로젝트를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pm start로 현재 프로젝트를 기본 값으로 한번 실행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로컬호스트 3000번의 기본 템플릿으로 실행이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기본 템플릿이 만들어졌으면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으로 만들어져 있는 소스는 컨트롤 C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해서 코드 닷 눌러서 실행을 시켜주시면 되는 거고, 그 안에 들어가서 소스 파일에 index.js 파일에 가서 보면 루트, 즉 index.public의 index.html 페이지에 여기가 루트, id 루트 여기에 index.js 파일에서 루트 여기 얘를 통해서 앱 컴포넌트를 실행하겠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저장이 되어 있고요. 그럼 실제 작업은 app.js, 즉 앱 컴포넌트에서 우리가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div 태그 시작과 끝 사이에다가 코드를 JSX를 사용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루트 엘리먼트를 사용해서 unorder list 같은 루트 엘리먼트를 사용해서 코드를 작성을 해 주시면 되는데, 리스트 아이템을 사용해서 ASP.NET Core, Bootstrap, React, 이런 식으로 3개의 리스트를 만들고 저장하고, 그 다음에 다시 보기에 백틱, 컨트롤 백틱 눌러서 npm start를 실행시켜 주셔도 되고, 다시 한번 실행해 주면 unorder 리스트에서 리스트 3개만 딱 출력되게 한번 해본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리스트를 만약에 unorder 리스트를 하나 더 만든다, 그러면 당연히 에러가 나겠죠. 저장하고 실행시키면 에러가 난다라는 거죠. 왜? 루트 엘리먼트가 없으니까. 그런 경우는 특정한 태그를 사용해 주셔도 되고, 일반적으로 div 태그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또는 렌더 프래그먼트라고 해서 태그 이름이 없는 시작과 끝만 지정을 해주고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해 주셔도 되고, 그러면 똑같이 실행이 되고, 실행시켜보면 이렇게 에러 났던 부분 unorder 리스트 2개가 프래그먼트에서 시작과 끝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셔도 되는 거고요. 이 내용이 어쨌든 리액트의 헬로 월드 예제랑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다시 들어가서 app.js 파일이 실제 프로젝트 루트가 되는 거고요. 하나의 루트 페이지가 되는 거고요. 그게 실제로 실행되는 영역은 index.js 파일이 그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index.js 파일에 여기다가 앱 컴포넌트가 여기서 실행이 되는데, 여기서
펑션 컴포넌트라든가 클래스 컴포넌트를 만들고 여기다가 값을 넣어 주셔도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다가 펑셔널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컴포넌트는 기본적으로 펑션을 사용해서 만들어 주면 되는 거고요. C# 가이드라는 이름의 펑션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고요. 여기다가 펑션의 리턴 값으로 JSX를 리턴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태그를 리턴해 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div 태그로 또는 렌더 프래그먼트로 시작과 끝을 잡고 여기다가 강좌 리스트라고 타이틀 하나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줬으면 앱 대신에 앱 자리, 여기 자리에 뭐를, 제 제목을 C# 가이드라고 했으니까 대소문자를 구분한 C# 가이드를 여기 자리에서 시작과 끝으로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이렇게. 자, 그러고 나서 얘를 한번 실행시켜 보면 강좌 리스트라는 이름의 제목 하나만 딱 나오겠죠. 즉 앱 컴포넌트를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 현재 인덱스에다가 강좌 리스트를 직접 펑션으로 한번 이렇게 뽑아 본 거고요. npm start는 이쪽에서 할까요? npm start 자, 강좌 리스트 출력하는 것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럼 이렇게 각각의 컴포넌트는 펑션을 사용해서, 자바스크립트의 펑션을 사용해서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죠. 내용을 채워보면 강좌 리스트에 어떤 가이드 리스트에 어너더 리스트를 사용해 주고, 리스트 아이템에 예를 들면 리액트 소개 컨트롤 C V 눌러서 개발 환경 구축, 그 다음에 헬로 월드, 이런 식으로 강좌 리스트가 쭉 나오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실행시켜보면 리액트 소개, 개발 환경 구축, 리액트, 헬로 월드 쭉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어 나가면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하나의 컴포넌트.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거는 여기다가 index.js 파일, 실제 루트에서는 굉장히 많이 들어오겠죠. 굉장히 여기에는 값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그거를 매번 여기 자리에서 펑션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만큼 기능, 컴포넌트는 하나의 완성된 기능이라는 거죠.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특정한 이름으로 어떻게 하자? 소스 폴더에 새로운 파일 하나 추가하고, 파일 이름은 c#guide.js 파일로 컴포넌트를 밖으로 뽑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만큼을 잘라내기 위해서 자바스크립트 파일에다 붙여넣기 하는데, 현재 자바스크립트는 말 그대로 자바스크립트가 아니라 뭐다? JSX가 사용되는 리액트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임포트 구문으로 리액트를 임포트를 시켜주시면 돼요. 리액트를 임포트 시켜주면 현재 코드는 하나의 완성된 뭐다? 하나의 완성된 컴포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완성된 컴포넌트를 다시 어디에서 인덱스에서 쓰게 해주고 싶다. 그러면 얘를 익스포트 시켜줘야 돼요. 임포트 시켜준 거는 ECMAScript 6의 문법 중에서 export 명령을 사용해서 디폴트로 나 자신을 C# 가이드를 어떻게 해라? 익스포트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하나의 완성된 리액트 컴포넌트가 된다는 거죠. 그걸 다시 어디에서? index.js 파일에서 다시 한번 가져다 쓰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의 완성된 컴포넌트를 익스포트 시켰으면 이 이름으로 다시 어디에서 경로가 같은 경로이니까 여기서 다시 임포트를 시켜주시면 되는데요. 임포트 뭐뭐뭐 from 같은 경로에 있는 C#
가이드 컴포넌트를 어떤 이름으로? 디폴트 이름으로 가이드로 그대로 가져다 임포트 시켜주고, 그러고 나서 그거를 여기서 실행되게 이렇게 파일을 외부로 변경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동일해요. 똑같아요. 다만 파일을 분리를 시킨 거죠. 임포트에서는 C# 가이드란 이름의 컴포넌트만 임포트 시켜주는 걸로 바꿔준 거고, 실제 작업은 어디에서? 여기서 독립된 컴포넌트 파일이 있는 JS 파일에서 작업을 할 수 있게, 리액트 컴포넌트로 작업할 수 있게 하나의 완성된 컴포넌트를 독립시켰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런 컴포넌트를 하위 폴더에다가 관리해주고 싶다. 일반적으로 소스 폴더에 새로운 폴더 만들고 컴포넌트 폴더를 만들고요. 그런 다음에 그 안에다가 만약에 하나를 더 넣어볼게요. 북스란 이름의 폴더를 하나 만들고, 여기다가 어떠한 또 다른 어떤 컴포넌트를 만들어서 관리를 해주고 싶다. 그러면 index.js 파일에서 사용되는 C# 가이드를 여기로 잘라내기 해서 여기에다가 넣어놓고 싶다라는 거죠.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JS 파일을 보게 되면 지금은 얘가 자동으로 가져왔는데 이렇게 컴포넌트의 북 폴더로 업데이트를 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위치는 C# 가이드란 이름의 하나의 완성된 컴포넌트는 컴포넌트 폴더의 북스 폴더의 C# 가이드.js 파일에서 읽어다가 여기서 출력해라. 이런 식으로 폴더를 한 단계 더 넣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결과는 역시 동일합니다. 맞죠? 이런 식으로 컴포넌트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컴포넌트를 관리하는 폴더 정책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또는 일반적으로 책에서 나오는 형태대로 구성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웹 애플리케이션이 이렇게 간단하진 않잖아요. 그러면 여기 부분서부터 또 다른 컴포넌트로 C# 가이드란 이름의 컴포넌트에 예를 들면 비디오 카드란 이름의 또 다른 컴포넌트를 만들면서 계속해서 이 모양을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컴포넌트를 꾸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리액트는 모든 게 다 컴포넌트 기반으로 작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강조한 리스트 요 제목 자체도 또 다른 컴포넌트, 예를 들면 여기다가 C# 가이드 타이틀.js 파일로 따로 만들어 놓고, 같은 경로에 만들어 놓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C# 가이드.타이틀 파일도 임포트 시켜주라. 리액트를 from react 모듈로부터 이렇게 주고, 얘를 어떤 이름으로 익스포트 시켜줍니다. 타이틀 이름으로 익스포트 디폴트로 얘를 시켜줄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이름으로 펑션 만들어주고, 타이틀 펑션 만들어주고 리턴해라 이렇게 만들고, 여기다가 타이틀을 넣어주고 잘라내게 하고 여기다 넣어놓고 이런 식으로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의 C# 가이드 타이틀 이름으로 펑션을 만들고, 펑션 괄호 열고 닫고 펑션 만들고, 이거를 어디에서? 여기서 여기 자리에서 표현해주고 싶다. 그러면 여기 자리에서 뭐를? C# 가이드 타이틀을 여기서 호출을 해오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임포트 시켜주고 여기 자리에서 실행되게 하자라는 거죠. 그러면 실행시켜보면 제목 부분이, 여기 제목 부분을 다른 곳에서
물론 지금은 한 줄짜리 코드이지만 다른 곳에서 작성을 해서 이렇게 이게 어떻게 보면 차일드 컴포넌트가 되는 거고 얘가 부모 컴포넌트가 되는 거고 그 부모 컴포넌트가 index.js 파일에서 실행된다. 이런 형태를 가져간다라는 거죠. 이렇게 모든 구성 요소들을 컴포넌트란 단어 자체가 우리말로 해석해 보면 구성 요소잖아요. 즉 하나의 완성된 구성 요소들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따로 만들어 놓고 부분 페이지를 따로 만들고 원하는 곳에다가 처리를 하자. 자, 그러면 여기 부분을 조금만 모양을 한번 타이틀 부분을 조금만 모양을 더 건드려 볼까요? 예를 들면 헤더의 시작과 끝을 주고 그 다음에 강좌 리스트를 h2 태그로 주고 강좌 리스트 대신에 제가 제목을 C# 가이드로 했으니까 C# 교과서 학습 가이드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h2 태그 이렇게 주고 헤더 태그로 묶어주고 여기다가 CSS를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app.css 파일에다가 app.css 파일에다가 제일 상단쯤에다가 제가 미리 준비해 놓은 C# 가이드 타이틀 CSS 클래스를 하나 넣어놓고 요만큼을 넣어놓고요. 제목은 C# 가이드 타이틀이다. C# 가이드 타이틀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거를 여기에다가 적용해 주고 싶다. 그럼 헤더 태그에다 CSS 클래스를 넣는 게 아니라 클래스 네임을 통해서 클래스까지만 하면 안 되고 클래스 네임을 통해서 C# 가이드 타이틀을 여기다 적용하자. 이런 식으로 줄 수가 있겠죠. 그러고 나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이만큼 C# 교과서 학습 가이드로 이렇게 타이틀 부분을 변경을 시켜주는 거고요. 따로 CSS 클래스 네임을 클래스 네임으로 반드시 JSX에서는 클래스 키워드를 사용하면 안 되고 클래스 네임을 우리가 해왔죠. 그 다음에 이러한 제목 같은 부분도 직접 여기서 작성을 해도 되지만 뭐를 통해서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컨스트로 타이틀 하나 만들어 놓고 타이틀에다가 C# 교과서 학습 가이드 리액트 교과서 학습 가이드 이런 식으로 두고 여기 부분에다가 뭐를 출력하자? 타이틀로 이렇게 출력이 되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내용은 동일하죠. 자, 이것도 타이틀이 있고 컨스트로 서브젝트 과목 제목을 넣어주겠다. 예를 들면 리액트로 두고 여기를 스트링 인터폴레이션으로 바꿔주고요. 백틱으로 시작과 끝을 백틱 기호로 바꿔주고 여기 부분을 C# 대신에 바로 위에 있는 달러 중괄호 닫고 해서 다시 서브젝트 C# 교과서 대신에 리액트 학습 가이드로 이렇게 바꿔주고 타이틀을 호출해 주게 되면 여기 값이 들어올 때마다 리액트 학습 가이드 한글로 쓸까요? 리액트 학습 가이드 또는 여기에 들어오는 값에 따라서 뭐를 뭐뭐뭐 가이드로 이렇게 바뀌어진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const date는 new date 객체를 하나 만들고 만약에 여기 부분을 리액트 대신에 두 가지 다 쓰고 싶다. 3항 연산자를 사용해서 뭐뭐이면 뭐뭐이고 리액트이고 그렇지 않으면 좀 전에 제가 썼던 C# 교과서다. 이렇게 두고 만약에 데이트 객체 get 세컨즈를 퍼센트 연산자 2로 나눴을 때 그 값이 0과 같다면 짝수일 때는 리액트가 출력이 되게 하고 홀수일 때는 C# 교과서가 출력되게 해주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한번 변화를 한번 시켜보자라는 거죠. 새로 고침, 새로 고침, 새로 고침, 새로 고침 이렇게 처음에 이제 실행하는 순간에 짝수이면 리액트, 홀수이면 C# 교과서 이런 식으로 여기 타이틀을 동적으로 변환되게도 한번 3항 연산자를 사용해서 한번 표현을 해봤고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다가도 스타일을 한번 적용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스타일에다 스타일 값으로 직접 적용하게 되면 컬러는 레드 이렇게 적용한다. 그러면 안 되죠. 안 되죠. 에러 나는 거죠. 여기는 뭐다? JSX다. HTML 영역이 아니다. 그러면 여기 부분을 컬러는 레드로 주고 싶다. 그럼 스타일의 속성 값으로 자바스크립트를 넣어라. 근데 자바스크립트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스타일 시트는 개체 리터럴이에요. 뭐는 뭐는 뭐. 그렇기 때문에 개체 리터럴로 한 번 정도 더 묶어줘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 컬러 속성은 원하는 이름의 컬러 값을 여기서 주면 되는데, 여러분들 커피 색상이 뭔지 아세요? 샵 C0FFEE 이게 커피 색상입니다. 커피 색상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장. 이렇게 이 색상이 커피 색상입니다. 커피 색상이 이런 색상인가요? 어쨌든 C0FFEE로 이렇게 컬러를 한번 표현 한번 해본 거고요. 새로 고침했을 때 C샵 교과서 학습 가이드 이렇게 나오게 한번 처리를 해줬고요. 이렇게 클래스는 클래스 네임으로, 스타일은 개체 리터럴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컬러 말고 뭐 백그라운드 컬러 등등등 더 주고 싶다. 그러면 이것조차도 어떻게 추가적인 어떠한 스타일로 따로 뽑아서 관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컨스트를 사용해서 타이틀 스타일은 여기다가 뭐를 요만큼 개체 리터럴을 담아 놓는 거예요. 잘라내게 하고 이만큼을 넣어놓고 여기 자리에다가 타이틀 스타일스 개체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내용은 동일합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다만 이렇게 이 자리에서는 추가적인 값들을 콤마 찍고 추가적인 개체 리터럴들을 표현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는 자바스크립트 영역이니까 일반적으로 CSS 클래스에서 텍스트 데코레이션을 언더라인으로 해주면 되는데, 여기를 텍스트 대시 데코레이션 형태를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텍스트 데코레이션 D자 대문자, 즉 카멜 표기법, 낙타 표기법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언더라인을 주는데 텍스트 대시 데코레이션을 텍스트 D 첫자 대문자 이런 식으로 자바스크립트의 CSS 속성 이름으로 낙타 표기법으로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런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하나의 서브 컴포넌트 만들고 부모, 자식 컴포넌트 만들고 각각의 자식 컴포넌트 만들 때 CSS 클래스는 클래스 네임으로 직접 스타일 애트리뷰트는 개체 리터럴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각각의 컴포넌트 UI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